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낙폭이 컸었던 만큼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홍콩과 중국 쪽에서 변수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또 시장을 봐야 하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이 시간 함께하면서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부장, 임순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 오늘은 전라도로 가봅니다. 늘 이 코너를 위해서 일찍 객장으로 출근해 주시는 이막정 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공개를 하고 네 분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선 전일 공개가 됐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분 의견 바로 보시죠. 네, 염승환 부장입니다. 대세 상승 아이디어를 다시 점검하자라고 오늘 한 줄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는 박스권 하당에 대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막정 차장은 시장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자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는 계좌 재정비 시간을 우리 가져보자라고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염승환 부장님, 전일 홍콩의 거래세 인상, 중국의 부동산 규제 이슈가 국내 증시에 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네. 증시가 좀 최근에 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동성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도 좀 예전 같지가 않고 거기다가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 사실 외국인이 조금만 중립을 지켜줘도 다행인데 외국인마저도 지금 거의 기관의 스탠스와 거의 동행을 하면서 최근 며칠간 그냥 대규모 매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좀 외롭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는데 과거 1월에 비해서 아무래도 2월 달 들어와서 개인들의 힘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위축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힘겹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게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그냥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증시 하락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어제 홍콩의 이제 거래세 인상 우려감, 그러니까 세금 인상. 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양도세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냈었고, 거기다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긴축 우려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가격 부담이나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세금 인상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의 거래세 인상은 사실 한국 증시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이슈고요. 네. 그리고 이 긴축 우려 같은 경우도 이건 계속 있어 왔지만 어제 파웰 의장이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잖아요. 아직까지는 긴축을 할 단계가 아니라 고용에 대한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이 고용 회복도 아니면 이 원하는 물가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거 달성하려면 최소 2, 3년 걸린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시장이 앞서서 지금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파웰 의장의 말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격 부담은 물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요인인데 어제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가격 부담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이유들이 각각 있지만 이게 대세 상승을 저해할 만한 하락의 이유들인가?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근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올라왔던 이 대세 상승의 근거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 지금 올해 이익 전망치가 순이익 기준으로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도 지금 상향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냥 천수답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좋았다가 1, 2년 또 나빠지고 사이클 산업이 너무 심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10등까지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사이클 산업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다 우상향하는 산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저평가, 맨날 PER 10배 이하, 이거는 좀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업 가치의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저금리가 계속 될 거냐? 저금리 적어도 2년은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파웰 의장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니까 이 근거가 전혀 깨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합니다. 이건 좀 불가피하지만 재상승을 좀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싸진 자리에서 지금은 좀 겁먹을 게 아니라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자꾸 시장은 파월 의장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큰 그림은 그려주셨습니다. 어제 뭐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 임순재 대표님, 하지만 당분간 이제 이와 같은 변동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일단 네. 조금 뭐 그 변동성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뭐 심리적으로 그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 말고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표가 그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60일선이 지금 2,95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950선 정도가 일단 뭐 조정 시에 이제 뭐 저항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되면 일단 반등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에 이제 3,000을 깼을 때도 그렇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아마 3,000을 깼기 때문에 일단 뭐 투심 자체가 조금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떨 거냐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조금 더 기간 조정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950에서 한 3,200 정도 선 내에서 아마 박스권은 뭐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기초 체력 자체가 바뀌지를 않았고요. 최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조금 뭐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뭐 지금보다는 조금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같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뭐 겁을 먹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조금 사고 싶었는데 뭐 가격 부담 때문에 못 샀었던 종목을 좀 고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뭐 큰 걱정은 안 하시고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박스권 내에서 일단 하단이다 생각을 하시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격 매수 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승환 부장과 임순재 대표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막종 차장, 오늘 한 줄 의견에 시장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자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막종 차장,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뭐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뭐 일부 종목을 좀 정리하고 교체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3,000포인트가 깨진 이 시점에 국내 시장에 대한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전략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좀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금리 급등이 이제 조정의 이유라고 하긴 하지만 뭐 국내 증시의 하락이 이 한 가지 이유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뭐 금리 급등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경기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요인을 더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과 뭐 주식이 좀 비싸진 부분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달에 3,266포인트까지 갔던 지수가 어제자로 3,000이 깨졌는데요. 일단 기존의 주도주들도 20% 정도의 좀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 3,000포인트가 깨졌을 때 일단 여기서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3,0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61선이 2,950포인트 선을 지지를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 수급적인 요인이 좀 안정세를 찾느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번 조정도 결국은 강세장에서의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정폭이 어느 정도 클지는 일단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만큼 회복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2,900포인트 초반 정도라면 일단 적극적인 주식 비중 확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리밸런싱 기회를 삼아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잘 내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이상입니다. 네, 뭐 잘 알겠는데 참 최근 3, 4일간을 시장에서 버티기가 힘든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요즘에 뭐 비트코인 봐야 되죠, 뉴욕 증시 봐야 되죠, 미국 국채 금리 체크해야 되죠, 10시 반 되면 중국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죠. 체크할 게 너무 많아요.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인생의 모든 고민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제 같은 날은 시장 보고 오후장에 계좌를 안 열었습니다. 어제는 아마 보시면서 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열면은 뭔가 또 사고 칠 것 같아서 네. 일단 그냥 덮었고요. 근데 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락 많이 오고 또 방송국에서 뭐 특별 뭐 이런 뭐 시황 긴급 얘기 진단도 하고요. 그거요, 예, 네. 긴급 진단, 네, 이랬는데 네.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런 때 저점 매수의 기회다. 아니 돈도 없는데 맨날 저점 매수입니까? 팔라고 한 부적도 없으면서 맨날 저점 매수만 불러일으키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시장의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한번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그러면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 쪽에서 이제 무조건 여기서 반등이 아니라 또 이제 단기적인 변화들은 좀 더 있겠죠. 대표적으로 신용장구가 꽉 찼다가 이런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후속적인 또 강제 매매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여파도 한 번쯤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시장 수급 안 좋은데 MSCI 관련돼서 외국인 또 한 7천억 정도 매도 이런 네.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일단 오늘 변동성과 관련된 시장 흐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으로 출발하겠죠. 그러다가 또 눈치 보느라고 10시 반 중국 눈치 보느라고 또 묵직하게 이어지다가 이런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외국인과 기관 또 수급도 보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 완벽하게 여기가 또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이밍은 네. 좀 지나가는 흐름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월 달 흐름들, 뭐 지수가 얼마다 보다 지금은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좀 어느 정도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현금이 있다 그러면 고민을 좀 덜 할 수는 있겠는데 주식이 꽉 차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흐름이 뭐 어떤 시장의 대응보다도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시장 흐름들이 큰 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시장이 흔들릴 때 덮고 나가서 차라리 봄 기운을 느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은 오히려 어떤 좀 꽉 찬 비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여기서 제일 빨리 갈 게 무엇이냐. 빨리 반등이 나왔을 때 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과 섹터가 어디냐. 여기를 더 고민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조정과 하락은 우리가 그동안 좋게 봤었던 종목들, 비싼 가격이어서 못 샀던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이미 기존에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손실폭이 또 상당히 큽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가 업종과 종목별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시죠, 염승환 부장님. 네, 일단 이제 그 앞으로 시장이 뭐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3월까지의 뭐 어떤 박스권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좀 가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장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 저는 겁을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할 때 흥분할 때는 오히려 좀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공포가 뭐 좀 존재할 때는 여기서 뭐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버티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문제인데 저는 여전히 뭐 성장주가 더 매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다 가치주 사라고 하는데 가치주 사라고 다 열어봤는데 또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주가들이 뭐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싸져버린 성장주를 베팅하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성장주들이 금리 때문에 꺾인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장주가 할인받는 이유가 조달금리 비용 때문인데 우리나라 성장주도 보면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 중심으로
3천 이하에선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요즘에 화재 이슈 때문일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장님. 일단 이제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SK랑 LG가 저는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한번 좀 랠리가 다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나 전기차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국토부 조사 결과 나왔고 1조 원 가량의 이제 리콜 비용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저는 좀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뭐 LG라든가 SK, 삼성 SDI, 지금 삼성 SDI가 얼마 전에 또 증설 발표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는 엄청난 지금 공급 부족 상태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불확실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순재 대표님은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아직까지 이제 주도주 자체는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부분이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조금 그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하이 벌커 운임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 그 미국 서안까지 가는 그런 이제 운임 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작년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는 1,300 정도 됐었는데 1,320 정도 됐는데요. 지금 뭐 전주 같은 경우 2,876포인트, 그러니까 21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운임 자체가 2배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뭐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내까지는 뭐 충분히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HMM 같은 경우도 이제 3월부터 그 초대형 컨테이너가 이제 8대가 순차적으로 지금 인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운임이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물동량이 늘었을 때 뭐 그만큼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뭐 본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아마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반대체 쪽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OLED 쪽도 올해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가 QD OLED라고 그래서 이제 OLED 패널 관련된 게 이제 하반기에 아마 양산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이제 플렉스블 중에서 또 LTPO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가형의 이제 그 패널의 채택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 갤럭시 S에 들어가는 패널이나 아니면 그 뭐 애플 13에서도 이제 관련 패널이 좀 올해부터는 아마 일부가 채택이 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덕삼 네오브록스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막종 차장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저가 매수하고 이 비중 확대를 하면 좋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결국은 근본 조정도 강세장 하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주도주들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언급했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온다면 삼성 SDI나 LG와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 비중 좀 약간 비쌌을 때 못 샀던 분들은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여행, 레저 관련된 그 섹터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일단 한 몇 주 전부터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좀 뭐 상승이 좀 이어졌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주들, 특히나 오늘 장이 끝나긴 했지만 뭐 보잉 같은 경우도 7%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일단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호텔신라나 뭐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아니면 뭐 기존 뭐 LCC 관련된 그 항공사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나 그 업종 관련된 ETF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박스권 시장이 온다면 일단 반도체나 2차 전지 아니면 그 단순하게 코스닥 150 ETF들 한 10% 정도의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매매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도 ETF 일단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도 정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어떻게 계좌를 재정비하면 빠르게 회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시간과 관계상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비중 꽉 차서 현금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일단 좀 약간 좀 손절했다가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들을 살짝 손절했다가 앞으로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을 사셔야겠죠. 그 사고 싶은 종목의 대상은 주도주가에 돼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자동차, 경기민감 관련된 쪽으로 한정을 지으시면서 그쪽을 약간 비중을 몰아가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손절도 과감하게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재정비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잠정적인 손절인데 지금은 네. 손절인데 네. 오히려 산 주도주가 더 많이 올라간다. 나중에는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든 시장, 오늘 또 네 분과 함께 전략을 짜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